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대덕읍 추사로 44에 위치한 조선 후기 대학자이며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인 제주 추사관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추사 김정희는 시서화 분야에서 독창적이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예술가이다. 헌종 6년 55세 되던 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유배되어 헌종 14년까지 약 9년간 이곳에서 머물렀다. 유배 초기에는 포교 송계순의 집에 머물다가 몇 년 뒤 이곳 강도순의 집으로 옮겨왔다. 이곳에서 살면서 제주 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쳤으며 제주 지역의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차를 매우 좋아한 김정희는 다도의 대가인 초이 선사와 평생 우정을 나누어 쓰며 제주 지역에 차 문화를 도입한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김정희는 추사차를 완성하고 생애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세한도를 비롯하여 많은 서화를 남겼다. 이곳은 집터만 남아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1984년에 강도순의 증손의 고증에 따라 복원되었다. 2010년에 세워진 추사관에는 김정희와 관련한 역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자, 다음은 대정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성지는 조선 태종 18년에 대정 현감 유신이 외구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읍성의 터이다. 성벽의 둘레는 약 1614m이고 높이는 약 5.1m이며 보성, 인성, 안성 일대에 걸쳐 있다. 동문, 서문, 남문 세 개의 성문이 세워졌는데 문 위에는 누각이, 문 앞에는 돌나르방이 있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관아와 창고 등이 있었고 10여 곳에 봉수대를 설치해 외적의 침입을 알렸다. 산과 계곡을 끼고 있는 일반적인 읍성과 달리 이 성은 집과 밭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에서 흔히 보이는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성벽에서 당시의 축성법을 엿볼 수 있다. 제주 추사관 입구를 보여드립니다. 네, 추사박물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추사의 세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되어 제주로, 세한의 시간,
벼슬길에 오른 추사는 아버지 김노경과 함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이로써 조정내 월성위 가문의 위세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탄핵이 남발되면서 되었던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당시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는 월성위 가문을 견제하고자 정치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김노경이 탄핵을 받아 1830년 순조 30년 전라도 고금도로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1840년 추사는 동지부사로 임명되면서 다시 연경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안동 김씨는 오래전 군신을 이간질한다는 제목으로 유배된 윤상도를 다시 거론하며 그의 배우로 추사를 무고하였다. 결국 추사는 머나먼 제주 대정현에서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는 유배형인 유리안치에 처해졌다. 추사는 대정현에서도 거처를 여러 번 옮겼는데 그중 가장 오래 거주하였던 곳이 현재 사적 제 487호로 지정된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인 강도순의 집이다. 1842년 유배지로 사랑하는 아내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수십 년을 해로했고 유배온 뒤에도 뒷바라지를 해주던 아내의 죽음 앞에 추사는 애절한 통곡의 제문을 지었다. 놀라고 울렁거리며 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마음을 붙들어 매려 해도 길이 없다며 복받치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추사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부단한 자기 성찰과 학예의 연찬으로 극복함으로써 자신만의 사상과 예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때 탄생한 세한도와 추사체는 그 결실로서 제주에 척박하고 고독한 환경이 준 선물이기도 하다. 1848년 추사를 석방하라는 하교가 내려오면서 드디어 세한의 시간은 끝을 맺었다. 제주로 유배온 지 8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상입니다. 네, 추사와 제주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사의 제주에서의 행적과 그 영향. 유배지 제주에서 추사는 낯선 풍토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잦은 질병으로 무척 고생하였는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 그 자체였다. 이를 달래기 위해 추사는 수없이 많은 편지를 쓰기도 했고 벗과 제자들이 추사를 방문해 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추사는 안부와 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피력해 나갔다. 한편 추사의 유배지에는 그에게 배움을 얻으려는 제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뛰어난 유배객을 만난다는 것은 곧 뛰어난 스승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추사 역시 제주의 인문이 깨우쳐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적극 교육하였다. 이렇게 길러낸 사람들이 박혜백, 이한우, 김구오, 이시형 등이었다. 이를 두고 제자 민규호는
완당 김공소전에서 탐라 제주의 인문이 크게 열리어 찬란하게 서울의 기풍이 있게 되었으니 그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추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당호를 귤밭의 집, 즉 귤중옥이라 지었으며 독자적인 학문과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제자였던 강윤은 유배된 추사의 모습을 달팽이 집에서 10년간 가부좌를 드셨다고 묘사하였다. 제주 유배 막바지의 추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임 제주 목사 장인식의 배려로 한라산과 제주읍 경내를 답사하기도 했다. 이때 세안의 시간 중 잠시나마 만끽했던 평온의 순간이었다. 매죽도 허련 두어점 매화꽃 눈 속에 피어 있고 한떨기 푸른 대숲 안개 속에 숨어 있네. 매화꽃은 너무 맑고 돛까지는 길쭉하니 응당 시인의 마음 감동시켜 운율도 그윽하네. 눈 속에 핀 매화와 몇 그루 대나무는 풍류를 같이 하고 운치가 시인의 마음으로 파고들어 다시 굳샘을 깨닫도다. 향기 품은 차가운 꽃술이 고든지조 나타내니 일찍이 봄눈 따라와 함께 심어졌도다. 차가운 매와 돛가지와 함께 그려놓고 대낮의 산속집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을 때이네. 유령에서 풍기는 매화 향기와 호수에 비친 그림자를 지상에 옮겨 놓으니 봄 기운을 만끽하고도 남네. 오래된 매화와 파리한 대나무는 지조가 같으니 한가로이 일과 삼아 작은 뜰날에 나누어 심었도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에 왔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정랑입니다. 대문이고 사람이 있고 없고를 알려줍니다. 기둥이 모두 내려져 있으면 주인이 집에 있고, 2개 걸쳐 있으면 저녁 때쯤 돌아오는 표시이고, 모두 걸쳐 있으면
장기간 외출했다는 뜻으로 거지와 도덕이 없다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걸쳐 있지가 않으니까 항상 열려 있고 주인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식을 찢거나 빻는 일에 이용되는 물방이라고 해야죠. 쇠막, 이거는 소를 기르는 외양간입니다. 소 한 마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제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거리가 있고 지금 맞은편에 보시는 밭거리가 있고요. 또 왼편에 보시면 이제 새커리 집이 있는데 보통 집은 안거리와 밭거리가 있고 새커리가 있고 되게 큰 집 같은 경우는 네커리까지 있는 그런 그 네모 형태의 집이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큰 집인 거죠. 잠깐만요. 새컬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채잖아요. 안거리와 밭거리 있고 새커리, 네커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모거리라고 돼 있네요. 예. 용어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모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오거나 뭐 그럴 때 쓰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모거리는 별채죠, 별채. 김정희가 기거하던 곳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안거리부터 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안거리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데를 안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주인 강도순이 가족들과 생활하던 곳이다. 강도순은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강도순의 밭을 밟지 않고는 마을을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유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제 안거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살아요. 안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여기 조그만 데가 여기가 이제 그 부엌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굴목이라고 하잖아요. 불 때는 그런 데예요. 이제 옛날 집 그대로예요.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거실이고요. 마루라고 하죠. 네. 저 안에 있는 게 쌀 뒤주인가요? 그렇죠. 네. 쌀도 넣기도 하고 뭐 먹거리 같은 거 넣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뒤주 쌀 넣는 기도 합니다. 옛날 마루가 제주도 옛날 마루 그대로예요. 옛날 마루가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엌이에요, 부엌. 정제라고 하죠. 정지라고 하죠. 네. 정지. 정지. 예. 부엌을 제주에서는 정지라고 부릅니다. 겨울이 춥지 않은 제주도는 육지의 온돌구조와는 달리 취사와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죠. 아궁이가 네.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제주도 부엌의 전통적인 여기 뭐 물항아리 보이시죠? 예, 뭐라. 이 물항아리를 물을 기르다가 여기다 물을 넣고 떠서 먹었어요. 밖에는 장독대로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장독대가 다 있었죠. 여기가 이 물허벅 다 제주도가 다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이 물허벅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쥐고 다시 한번 자. 다시 해주세요. 네. 제주는 물이 되게 귀한 마을이었어요. 동네였어요. 그래서 항상 물허벅을 안락들이 여기다가 물허벅을 놔요. 그래서 이제 물허벅을 이렇게 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쥐고 물 뜨러 가요. 가서 이제 물을 뜨고 오면 아까 여기 부엌 정지 안에 있는 저 물통에다가 물을 매일매일 이렇게 날라야 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았죠. 물을 계속 떨어진 물 채워놓고. 채워놓고. 아, 예, 그게 물허벅인 거예요. 아, 여기가 물허벅 놓는 장소인 거죠. 제주도에 옛날 집들은 다 이런 데가 있었어요. 물팡이라고 하죠, 물팡.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소 먹이들이에요. 소 먹이들을 이렇게 보관했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는 소 얘기는 안 그러니까 나오고. 탈곡하기 전에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쌓아놓는 것. 예. 그래서 그걸 소 먹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누를 눈다고 한다. 이제 밭거리. 예, 밭거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장가 결혼한 아들 네. 옛날 같은 경우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요. 무슨 고팡이라고 그러면 남은 어떤 살림살이를 보관하기도 하고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따로 거주하는 곳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주 다용도로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밭거리라고 하죠. 안거리가 있고 밭거리가 있고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소예요. 밭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공부방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밭거리가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밭거리는 바깥이라고 하죠. 김정희가 마을 청년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쳤던 곳이다. 김정희에게는 문화생이 많아 추사의 문화에는 3천의 선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제주 유배 시절에도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돼지를 기르는 도통시라고 합니다. 제주의 가정마다 하나씩 있던 도통시는 돼지를 기르는 우리와 화장실을 합쳐놓은 공간이다. 돼지를 도통시에 키워 인분을 처리하고 그곳에서 나온 퇴비를 다시 밭에 뿌려 이용하는 방법은 제주만의 지혜로운 농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돼지를 키우는 장소였죠. 도통시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알려진 게 제주만의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중국에도 있었던 문화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 화장실이고 사람 여기서 볼일을 보면 밑으로 떨어져서 예, 돼지가 밑에 떨어진 그 사람의 인분을 먹고 예, 그렇게 자랐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돼지가 이제 보면 집이 있는 쪽 굴 안으로 들어가서 네, 돌로 쌓은 굴이죠. 네. 그러니까 굴이라 그랬죠. 뭐 거기서 거주하는 거죠. 돌로 쌓은 돼지가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의 그 저기 똥돼지라는 말이 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예. 네, 추사 유배길입니다. 1코스인데요. 1코스 제목이 집념의 길, The Road to Tenacity. 아주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벼루 10개를 갈아 닳게 했고 천자루의 붓을 다 닳게 하다라는 뜻의 집념의 길입니다. 이곳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 와서 두 번째로 머물던 강도순의 집터이다. 추사 본인은 귤중옥이라고 했고 내방객들은 수성초당이라고 불렀다. 제자 강휘는 수성사라는 시에서 추사가 달팽이 집에서 10년간 가부좌를 드셨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달팽이 집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추사는 추사차를 완성했고 국보 180호인 세한도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초이 스님을 비롯한 당대의 명사들은 물론 제주도 사람들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 일가의 전통을 이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추사 김정희 유배지인데요. 위리안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리안치의 뜻은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에 하나인데요. 죄인이 그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위리안치를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보이는 것이 탱자나무예요. 보면은 가시가 엄청나죠. 가시의 길이를 보면 뭐 그냥 5cm, 여기 보시면 거의 10cm에 육박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뚫고 밖으로 나오기는 사실상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철조망보다 오히려 더 촘촘하고 더 가시가 많고 여기를 뚫고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위리안치의 그 나무를 지금 여실히 보고 계십니다.